피지컬 레이어를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예. 자, 그러면 맨 먼저 이제 피지컬 레이어에서 하는 거 일재료를 보내는데 일재료를 보내는 방법은요. 일재료는 신호를 보내는 거, 신호, 시그널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뭐냐면 0 아니면 1을 보낼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0을 나타내는 시그널과 1을 나타내는 시그널을 만들어서 보내야 돼요. 그럼 시그널 두 개만 있으면 돼요. 0을 나타내는 시그널, 1을 나타내는 시그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시그널이 뭐냐? 예, 시그널은 함수죠. 그죠?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함수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시노미 시스템에서 다 이 정도는 다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코사인 함수 있잖아요. 그죠? 이 코사인 함수, 코사인 시그널이야. 이것도 코사인 함수, 코사인 시그널이야. 그죠? 예. 그죠? 이런 신호도 여러분 배웠어요? 이것도 이런 신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싱크 펑션, 싱크 시그널이죠. 그죠? 시노미 시스템에서 우리 배우지 않았나? 싱크 시그널, 그죠? 예. 좀 특이하게 생겼죠. 예. 이 신호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이렇게 생긴 신호 보는 거는 어디서 배운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운 이후로는 통신 시스템을 공부할 때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시그널이 바로 이 싱크 시그널입니다. 싱크 펑션. 그죠? 예. 싱크 시그널을 우리가 이제 계속 당분간 얘기를 할 거예요. 특이하게 생겨. 이거는 싱크 시그널은 어떻게 사인도 아니고 코사인도 아니고 그죠? 예,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끝없이 가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생긴 시그널이 싱크 시그널이에요. 그죠? 예. 또 어떤 시그널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시그널 뭔지 아세요? 예, 제 목소리야, 제 목소리. 사람 목소리를 그죠? 예, 앰플리튜드를 쭉 그려보면요. 이렇게 음절마다 이렇게 앰플리튜드가 커졌다 작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앰플리튜드가 거의 0이에요. 여기는. 사람 음성 신호는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예. 사람마다 조금 음색이 다르고 하겠지만 은 대충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음성 신호. 그렇죠. 예. 자, 근데 다시 여기 들어와 가지고요. 여기 이제 코사인 함수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어떻게 달라요? 둘 다 코사인 함수인데 뭐가 달라요? 프리퀀시가 달라요. 자, 얘는 더 빨리 얘가 더 빨리 변하죠, 얘보다도. 그죠? 빨리 시그널이 빨리 변하잖아요. 그죠? 얘 프리퀀시가 이 프리퀀시보다 커야. 지금 제가 뭘 그려놨냐면요. 위에 거는 200Hz 프리퀀시고요. 얘는 100Hz 프리퀀시를 갖는 코사인 함수예요.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크다는 얘기는 시간에 따라서 빨리 변하는 거 빨리. 빨리 변하는 게 높은 프리퀀시를 갖고 있는 천천히 변하는 것보다. 그죠? 예, 그래서 100Hz와 200Hz 신호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지. 그죠? 예. 이런 거 이 정도는 여러분들 너무 상식적인 얘기야. 그지? 전자공학과 다니는 학생들이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신호 및 시스템을 배웠는데 신호라는 게 이런 거다 하고 배웠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시스템은 이제 뭐냐면 시스템이 여기 이제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은 뭐냐면 인풋과 아웃풋을 갖고 있는 게 시스템이야. 모든 시스템은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입력되는 신호를 X of T라고 그러고 출력되는 신호를 Y of T라고 그럴게요. 예. 근데 여기 이제 신호를 입력으로 집어넣습니다. 신호를 집어넣고요. 응답이 나오겠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 신호는 컨티뉴스 시그널, 컨티뉴스. 이게 연속적인 신호. 앰플리튜드가 시간에 따라 컨티뉴스하게 변하죠. 그죠? 그래서 컨티뉴스 시그널이 들어가는 거예요. 컨티뉴스 시그널이 들어가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컨티뉴스 시그널이 나오는 거야. 아웃풋이 나왔는데 컨티뉴스한 아웃풋이 나온 거야. 컨티뉴스 아웃풋이.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컨티뉴스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입력이 컨티뉴스한 시그널이고 출력이 컨티뉴스한 시그널이면 컨티뉴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디스크리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그죠? 디스크리트 시스템 뭘까요? 들어가는 신호가 컨티뉴스가 아니라 디스크리트, 샘플들이 들어가, 샘플. 그러면 나오는 것도 샘플들이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건 디스크리트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만드는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다 디스크리트 시스템이 되겠죠. 예. 근데 통신 시스템은 조금 달라요. 통신 시스템은 하이브리드예요. 컨티뉴스 시스템이면서도 디스크리트 시스템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부분은 디스크리트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어떤 부분은 컨티뉴스 시스템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스크리트 시스템인데 컨티뉴스한 부분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 말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고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시노미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뭐 배우죠? 자, 시스템이 여기 있으면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델타 펑션을 인풋을 집어넣을 수 있죠. 델타 펑션. 여기다 델타 펑션을 여러분들이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뭘 집어넣냐면 델타 오브 t. 델타 펑션 인풋을 집어넣을 수. 여기서 뭐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아웃풋이 뭘까요? 자, 누가 얘기해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자, 마이크 끄고서 누가 해봐. 내가 이제 물어봐야 돼. 김규영. 김규영 학생. 마이크 끄고 얘기해봐. 델타 펑션 적대시보는 뭐가 나오지? 마이크 끄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야, 마이크 안 끄죠? 김규영. 네네. 뭐가 나오지? 어, 델타 이거 펑션 뭐, 뭔지 알죠? 네네네. 배웠죠? 뭐가 나올까? 답이 바로 안 나오네. 그럼 다른 사람. 용어가 배운 것 같긴 뭐가 한데 생각이 안 생각이 나? 안 납니다. 인풋이 뭘로 들어갔냐면 임펄스 펑션이 들어가. 델타 펑션이 임펄스 펑션이지. 네네. 델타 펑션을 우리가 임펄스 펑션이라고 얘기하죠. 네네. 임펄스 펑션이 들어가서 거기서 시스템에서 딱 출력으로 뭐가 나오나? 임펄스에 임펄스 대한 그냥 임펄스 응답이 나올 응답.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임펄스 응답이라고 배웠잖아. 임펄스 리스판스 영어로. 그죠? 그래서 모든 시스템은 뭘 갖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가지고 있다고. 맞아요? 그걸 우리가 HOT라고 표현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노미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얘가 뭘 갖고 있냐면 H of T라는 그죠? 예. 제가 자 여러분들 제가 그 잠깐 그걸 할게요. 제가 뭐를 할 거냐면요. 비디오 중지를 좀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글씨를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비디오 중지를 좀 할게요. 예. 자 여기 제가 얘기한 게 델타 T가 안 쓰지 지금? 델타 오브 T가 여기 들어가고요. 얘는 뭘 갖고 있냐면 H of T라는 응답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게 H of T가 나오는 거야. 이게 우리가 뭐냐고 임펄스 응답이에요. 임펄스 리스판스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Y of T잖아요. 그죠? Y of T는 뭐 어떻게 되지 그러면? 자, 내가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 X of T를 집어넣었잖아. 여기다 X of T가 들어갔어 인풋으로. 그럼 나오는 게 Y of T야. 그럼 Y of T는 어떻게 구하지? 배웠죠, 그죠? 인풋을 임펄스 응답하고 컨볼루션을 하면 아웃풋이잖아. 그래서 Y of T는 X of T하고 H of T하고 뭐예요? 컨볼루션 배웠잖아요. 그죠? 컨볼루션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응답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응답을. 그치? 예. 이 응답. Y of T는 인풋과 임펄스 리스판스에 컨볼루션을 주어진다. 그래서 컨볼루션 하는 이유가 응답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디스크리신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XN하고 이제 YN은 샘플한 값은 YN은 XN하고 컨볼루션 H of N이야. H of는 뭐냐면 임펄스 리스판스의 샘플 값들이야. 여기 H of T가 있으면 H of T 샘플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샘플 값. 그 샘플 값을 HN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컨볼루션 한 게 YN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여기 문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 자,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운 게 그거거든요. 자, 또 몇 가지 용어를 좀 통신을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지금 우리부터 하는 게 뭐냐면 프리리미너리. 여러분 통신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제가 이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전자공학을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예, 제가 외부에 나가서 이제 강의를 할 경우는 어떤 경우는 전자공학이나 비전공장들을 대상으로 제가 가르쳐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알아야 될 것들을 제가 얘기한 게 여러분들은 사실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전자공학과 학생이라면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해야 되나 말아 좀 고민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파워가 뭔지는 알잖아요. 그죠? 예. 그죠? 파워는 어떻게 됩니까? 파워는 일의 양이에요. 일의 양. 그죠?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그죠? 예. 근데 단위 시간 1초 동안에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1초 동안에 일한 양이 와트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전화량이죠. 얼마만큼 전화를 내가 옮겼느냐. 전화량이죠. 그죠? 전화량에다가 전압 곱한 다음에 Q 곱하기 V가 뭐예요? 일의 양 이제 뭐죠? 일의 양이거든요. 그죠? 예. V라는 내가 전압을 가하면은 전화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일을 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나 시간으로 나눠주면 단위 시간당 일한 양이 되겠죠. 그죠? 예. 맞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단위 시간 동안에 전화가 얼마나 움직였냐가 전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류 곱하기 전압이 파워가 되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부터 배운 내용이야. 그지? 예. Q는 전압입니다. electric charge예요. 예. 그다음 전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항상 우리가 이제 전류가 흐르죠. 전하가 움직이는 건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그죠? 예, 근데 여기에 파워가 P 0보다 크냐, 0보다 작을 수냐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P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 내가 일을 하는 거야, 그죠? 예, 일을 하는 거고요. P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내가 아까 일의 양이죠. 일을 하는 양이고요. P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거야. 일을 당하는 거야. 일을 당한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일을 안 하고 아무리 남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남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뭐예요? 남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파워를 공급하는 거죠. 그죠? 예, 파워를 공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차지를 옮겨주는 거예요. 지금 전류가 흐르려면은 뭐야? 전하가 이렇게 흘러야 되잖아. 이렇게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쭉 흘러야 되잖아요. 그죠? 예, 흐르려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죠?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얘는 만약 P가 0보다 작다면 거꾸로 전하를 위로 올려주잖아요. 그죠? 더 높은 포텐셜로 만들어주죠. 그죠? 올려놓으면 이쪽에서는 뭐예요? 이걸 이제 전하가 이제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다시 흐르겠죠. 그죠? 예. 그래서 P가 이제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배터리 같은 걸로 내가, 그죠?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이라는 얘기, 공급하는 역할. 그죠? P가 0보다 크냐는 내가 전력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내가 일을 한다는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그죠? 실제로 이와 같이 전력을 공급받아서 일을 하는, 그죠? 일을 하는 디바이스를 패시브 디바이스라고 얘기하고, 배터리처럼, 그죠? 내가 전력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런 건 파워 소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예, 그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에너지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내가 일을 했느냐, 그죠? 예, 일정 시간 동안 내가 일을 하잖아요, 그죠? 일을 하려면 뭐예요? 전력이 공급돼야지 일을 하잖아요, 그죠? 예, 왜냐면 파워가 일의 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일을 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파워를 어떤 시간 동안에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T1부터 T2 사이에 내가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 of T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P of T야. 그럼 T1부터 T2까지 내가 일을 한다는 얘기는 에너지는 이 사이에 내가 얼마만큼의 전력을 사용했느냐. 그러면 이거 면적이 되겠어요. 그죠? 적분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 얼마만큼의 내가 전력을 소모했느냐. 전력을 소모했다는 얘기, 일을 했느냐는 얘기죠. 그죠? 얼마만큼의 내가 에너지를 썼느냐 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T와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적분하면은. 예, 그래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럼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전력을 공급한다고 치자고. 여기 파워를 공급을 했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얘가 액티브 디바이스야. 그리고 얘는 패시브 디바이스야. 얘가 공급해주는 걸 가지고서 얘는 일을 하는 거야. 그죠? 예, 일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뭔가 뭐 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다가 뭐죠? 예를 들어서 무슨 회로를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여기다가 전등을, 그죠? 예, 램프를 불을 켤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일을 하는 거죠. 얘는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럼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예. 자, 전류가 흐르는데 얘가 뭐를 해요? 파워를 소모를 하잖아요. 그죠? 전력을 소모를 합니다. 예. 그러면 전력을 소모하는 건 일정 시간 동안 전력 소모하면 얘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죠? 에너지를 쓰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계산을 하면 이제 이렇게 T1부터 T2, 그리고 잠깐만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화면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자, 통신에서는요. 자, 통신도 뭐죠?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일을 공짜로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없어. 뭐냐면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일이라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액티브 디바이스에서도 배터리나 이런 걸 통해서 전력 공급을 받아야 돼. 그죠? 예, 전력 공급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력을 외부에서 공급해 주고요. 그래서 여러분 충전해야 되는 거야. 충전하고 나면 충전돼 있는 그죠? 충전되어 있는 전력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전류가 흐르고 그죠? 파워를 실제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겁니다. 에너지 소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1과 제로를 보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걸 비트라고 합시다. 예, 1이라는 비트, 0이라는 비트를 전송한다 그러면 그 비트 한 비트 한 비트를 보내려면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야. 그죠? 예, 그 한 비트를 보내기 위해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비트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축에서 보면요. 내가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 거, 1을 보내기 위한 신호와 0을 보내기 위한 신호가 있는데 그걸 S of T라고 하면 이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에너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한 비트를 보내기 위해서. 한 비트를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TB라고 할게요. TB. 그럼 0부터 TB까지 시간 동안 내가
전력을 써야 되잖아요. 전력은 뭐예요? 전력은 아까 여기서 있는 것처럼 뭐예요? P는 뭐예요? I 제곱 곱하기 R이잖아요. 근데 R을 1로 넣거든요. 그냥 1로 넣으면 전류의 제곱이에요. 전류를 여기 이제 우리가 전류의 앰플리튜드를 A라고 합시다. 그죠? 그럼 A 제곱이 되겠다. 제곱하는 거죠. A 제곱. 그죠? 여기 흐르는 전류 앰플리튜드를 A라고 하면 그죠? 그게 제곱은 A 제곱이거든요. 예. 그거를 0부터 TB까지 내가 한 비트를 보내는 데는 TB라는 시간이 걸리니까 TB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에너지를 썼는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죠? 요거 적분하면은 요만큼 되겠죠. 그죠? A 제곱 곱하기 TB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TB라는 시간 동안에 한 비트를 보내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이만큼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이만큼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는 여러분 충전해 놓은 그죠? 예, 충전해 놓은 그 전력을 쓰는 거예요. 예. 맞습니까? 근데 한 비트만 보내는 게 이제 여러 비트를 써야 되는 거니까 그죠? 예. 이렇게 계속 에너지를 써야 되겠죠. 한 비트 보낼 때마다 이만큼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여기 에너지는 이제 두 가지에서 결정되는 하나는 앰플리튜드 A, 그죠? 여기서 흐르는 전류, 내가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보내야 되는 여기가 이제 요거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송신기, 트랜스미터 회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회로는 여러 가지 안에 복잡한 회로가 있겠죠. 이 회로는 뭐를 한다? 0과 1을 보내기 위한 신호를 만들어내는 회로예요. 그 회로를 만들면 그 회로에서 나오는 출력값이 S of T야. 이 S of T가 바로 여기 흐르는 전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전류는 앰플리튜드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앰플리튜드 값에 의해서 에너지가 정해되는 거. 그다음에 한 비트를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한 비트를 걸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겠죠. 그죠? 예. 예. 자, 됐나요? 질문 있어요? 자,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은 마이크를 켜고 저한테 인터럽션 하세요. 네. 자, 지나가도 됩니까? 진짜 손 들어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 문제 없다. 손 드세요. 손 들어 보세요. 손 들어 보세요. 이지훈, 저 이지훈 학생 손 들래니까 질문 있어요? 네. 네, 질문하세요. 여기서 ST가 뭔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ST요? 주세요. 오케이. 잠깐만. ST가 뭐냐?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되나? 자,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요거를 회로라고 생각하면 여기 여러분들 핸드폰이야, 핸드폰. 여러분 스마트폰이야. 전력 공급하죠, 그죠? 배터리가 있죠, 그죠? 그다음 여기 요 부분이 신호를 만들어내는 회로라고 생각하고요. 신호는 무슨 신호를 만드냐면 S of T라는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야. 네. S of T라는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고 얘는 S of T라는 신호는 어떻게 만드냐면 전류를 흘려갖고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이 전류가 S of T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S of T는 뭐를 하기 위한 거예요? 0 아니면 1을 보내기 위한 거죠. 그죠? 0 아니면 1을 나타내기 위한 신호거든요. 근데 0이라는 거는 0부터 TB라는 시간 동안 한 비트를 보내는 시간. 내가 0부터 여기 시간축이에요. 내가 시간축인데 여기서 내가 0이 있고 TB가 있어. 0부터 TB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한 비트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1이면 1 또는 0이면 0. 다음에 또 2TB가 있겠죠. 또 한 비트를 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every Tsecond마다 3TB가 있겠죠. every Tsecond마다 한 비트씩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0부터 TB라는 세컨 동안에 이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지? 그죠? 그 신호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앰플리튜드가 고정되어 있다고 치자고요. 여기 흐르는 이 전류. 그죠? 예. 이 전류가 고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S of T는 그냥 S of T는 I of T라고 생각하면 돼. 전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러면 파워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아니,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해요? 전류의 제곱이잖아, 그죠? 예, 전류의 제곱이니까, 그죠? 예, 제곱을 합니다. 근데 높이가 A잖아, 그죠? 제곱이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한 비트에 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계산하는 한 비트는 0부터 TB까지거든요. 이거 갑자기 넘어갔네. 예, 다시 왔어요. 그래서 적분한 거야. 0부터 TB까지. 계산 이거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한 비트 필요한데 에너지고요. 자, S of T는 뭐라고요? 이 한 비트를 보내는데 필요한 신호예요. 한 비트.
1 또는 0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내는데 필요한 신호를 S of t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S of t는 여기서 S of t는요.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어디부터 0부터 TB까지. 네. 그러니까 여기도 S of t고요. 이것도 S of t고요. 이것도 S of t예요. 한 비트. 한 비트를 나타내는 신호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S of t는. 자, 설명 답 됐어요? 답이 됐나요? 이지훈 학생 답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사람도 다 됐죠? 예, 다 된 거죠? 넘어가도 돼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여전히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을 하는데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조금 전에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파워. 결국은 그죠? 예, 다시 잠깐만요. 파워와 에너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예. 파워와 에너지.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계속 뭘 계산을 해야 되냐면 자, 단위는 파워의 단위는 와트예요. 와트고요.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에요. 예. 그죠? 예,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한 비트를 보내는데 얼마만큼의 몇 줄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이제 계산해낼 수 있겠죠. 그죠? 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값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제 표시를 해야 돼요. 수학적인 값으로. 다시 말해서 몇 줄이다, 몇 와트다라고 나타낼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나타낼 때 우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값이 대충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송신기가 쏘는 파워가 몇 와트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S of t를 보내는 파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S of t 파워, 그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파워가 이게 뭐예요? I 제곱이죠, 그죠? I 제곱이 값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 밀리와트, 1와트, 10와트, 100와트, 100만 와트? 그 값이 있겠죠?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보통이요, 기지국 있죠, 기지국. 예. 기지국에서 쏘는 파워는 보통이요, 10와트, 20와트 정도로 쏴요. 그리고 여러분 단말기 있죠? 여러분 스마트폰이 쏠 때는요, 예, 한 200mW 정도로 쏴요. 예, 파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에너지 있죠? 이 에너지. 한 비트를 보낼 때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 되는지 아세요?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작아요. 예, 에너지는. 한 비트를 보내는데. 왜냐하면 한 비트를 보내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은요, 내가 전력이 부족해갖고 많은 비트를 못 보내.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 되냐면요, 나노줄 단위예요. 그러니까 1나노줄, 이거 굉장히 이 정도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1나노줄, 10나노줄 뭐 이런 정도. 나노줄 정도의 작은 값이에요. 이 한 비트를 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는요. 대충 느낌이 오세요? 네. 10의 마이너스 9승 줄이라는 얘기예요. 네, 한 비트 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는요. 굉장히 작죠. 그죠? 그 정도가 돼야지 여러분들 배터리를 쓰면 하루에 한 번 충전해도 되는 거야. 만일에 한 비트 보내는데 1줄 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배터리 갖고 감당 못할걸요? 예. 대충 감이 오시죠? 예. 근데 어쨌거나 간에 이런 값들을 수학적으로 이제 값을 표현을 해야 돼요. 자, 이런 값을 표현을 할 때요. 파워가 예를 들어서 10W다, 20W다, 뭐, 그죠? 예. 뭐 100mW다, 200mW다 하려고 그러면 그 값을 숫자로 나타내야 되는데요. 숫자로 나타낼 때, 이제 어떨 때는 그 숫자 값이 너무 커가지고, 예, 막, 뭐 100만, 200만, 300만, 뭐 1000만, 뭐 이런 숫자 단위가 너무 커서 문제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너무 작아서 문제야. 10의 마이너스 9승, 뭐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그 스케일로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정기회로 시간에도 배우고 뭘 배우냐면 DB 스케일 배우잖아요. 그죠? 네, DB 스케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DB 스케일 같이 한번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가 뭐예요, dB? 예. 우리가 dB를 나타내는데 내가 이제 X와트다. 내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mW 또는 100mW 또는 100W, 뭐 20W 이런 식으로 여러 단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와트로 되어 있는 단위를 내가 dB로 바꿀 거예요. 예. dB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죠? 로그 10이죠. 예, 로그 10 베이스 10인 그죠? 예, 베이스 10인 로그 스케일로 바꾼 다음에 10을 곱해주죠. 이거 우리 다 배우잖아요. 그죠? 정규어리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이렇게 바꾸면 이 단위가 dB 스케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자, 2W다. 값이 2다. 2W다. 그러면 몇 dB냐 하면은 로그 베이스 10, 2를 하게 되면 그 다음 10을 곱하면요.
약 3이 나옵니다. 약 3dB입니다. 그냥 대충 3이라고 3dB라고 할게 편의상. 그래서 2W는 3dB에 해당돼요. 4W는 어떻게 될까? 4W는 2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로그 취해주면 제곱이 밑으로 내려오면 20, 여기 20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20 곱하기 로그 10의 2잖아요. 그죠? 얘가 얼마예요? 예. 그러니까 2 곱하기 10 로그 2잖아요. 그죠? 여기 얼마예요? 여기 3dB잖아요. 그죠? 3dB 곱하기 2가 되네. 그 6dB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10W는요. 10W는 로그 베이스 10, 10은 1이잖아요. 그죠? 예, 곱하기 10 하면 10dB가 되겠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 세 개 숫자 있죠? 요 세 개 숫자. 요건 다 외우세요. 외울 것도 없어. 그지? 예. 요거 하나 외우면 되겠다. 요거 하나. 2W는 몇 dB라고요? 3dB. 그러면 얘는 몇 배예요? 얘는 몇 배? 예. 4는 2의 제곱이니까 4W는 2배가 되겠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가 20이 될 테니까. 2의 제곱에서 2가 내려와서 20이 될 테니까 아까 한 것처럼 요거의 2배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1하니까 6dB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 이건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당연히 1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숫자는 요거만 알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머지 두 개는 당연한 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얘는 당연한 거고 얘는 당연한 거고 이건 또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요거 첫 번째 것만 외우면 되겠죠. 2W는 몇 dB라고? 3dB. 2W는 3dB. 요거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2W는 3dB다. 예. 물론 계산기 두들겨 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은 계산기 두드리는 게 귀찮을 수 있죠. 그죠? 예. 귀찮을 수도 있고, 그죠? 예. 어떤 때는 그거 할 시간이 없는 거야. 예. 그래서 그냥, 2W 3dB구나. 3dB 2W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지. 그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인이 나오는데, 개인은 뭐냐면 출력 신호하고 아웃풋 신호하고 파워의 차를,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 파워 나누기 인풋 파워를 하면 그게 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10을 넣었는데 100이 나왔다. 10W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요. 10W를 집어넣었는데 100W가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10배가 곱하기 10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인이 10이 되는 거예요. 만약 개인이 20이었다 그러면 10W를 집어넣는데 개인이 20이면 200W가 나오는 거야. 맞죠? 예,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개인. 근데 우리가 개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로 나타내느냐? dB로 나타내는 거예요. dB. 개인을 dB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dB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이 값이 개인이잖아요. 그죠? 개인을 로그 취한 다음에 10을 곱해주면 개인이 되겠죠. 그죠? 단위가 dB가 되겠죠. 그죠? 예. 됐죠? 자, 질문 하나 할게요. 개인 있죠? 개인의 단위는 제가 dB로 나타내는데 실제로는 단위는 자, 얘 인풋 있죠? 인풋의 단위는 뭐예요? 인풋의 단위는? 인풋의 단위가 뭐예요? 와트겠죠? 와트. 아웃풋의 단위가 뭐예요? 와트죠. 그렇죠? 그러면 개인의 단위는 뭘까요? 와트로 나니까 단위가 없어지죠. 그죠? 그냥 몇 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개인은 단위가 없어요. 예. dB는 사실은 실질적인 단위는 아니야. dB는 뭐예요? 스케일만 스케일만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슨 스케일? 리니어한 스케일을 로그 스케일로 바꿔주는 거야. 로그 스케일로 컨버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컨버전 하면서 단위가 dB 단위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렇죠? 개인이라는 것 자체는 단위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예. 자, 여기 예제 한번 볼까요? 자, 개인이 24dB래요. 그리고 입력은 10W래요. 그러면 나오는 거는 몇 와트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럼 나오는 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이 dB 값을 24dB 있죠. 이거를 뭘로 바꾸냐면 리니어 스케일로 바꾸면 돼요. 리니어 스케일로 어떻게 바꿔요? 리니어 스케일로 어떻게 바꾸죠? 얘가 24dB라는 거야. 얘가 24dB. 그러면 개인을 여기 개인이잖아요. 개인은 G라고 그럴게요. 그럼 얘가 24dB니까 G는 어떻게 돼? 24는 로그 24는 10 로그 10의 G거든요. 그러면 로그 10G는 24를 10으로 나누면 2.4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G는 어떻게 돼요? 10의 2.4승이 되겠다. 그죠? 예. 맞습니까? G는 10의 2.4승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예. 자, 근데 이거 이제 그럼 G 값을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G 값을 계산한 다음에 뭘로 계산해? 계산기가 필요하겠다. 그죠? 계산기로 계산한 다음에 뭐예요?
요 10을 곱해주면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 좀 계산기가 필요해, 그죠? 계산기가 필요하고, 그죠? 예. 근데 이제 통신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계산기 같은 거 잘 안 써요. 게을러서 안 쓰기도 하고요. 계산기 쓸 시간이 없어. 그냥 귀찮고 시간도 별로 없어. 그래서 계산기 안 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계산해요. 머릿속으로도 많이 해요. 잘하는 사람들은. 예. 요걸 그대로 이용을 해요. 자, 뭐를 하냐면요. 얘를 db로 바꿔버려. 그러니까 얘를 리니어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인풋 값을 db로 바꿔요. 인풋을 db로. 그러면 시바트는 몇 db죠? 아까 여기 있죠. 시바트는 그래, 시바트 여기 있죠. 시바트는 아까 뭐라 했어요? 10db잖아. 얘는 10db야. 10db 인풋 신호를 24db 게인을 거치면 아웃풋은 몇 db가 나오니? 이제 db로 내가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몇 db가 나오니? 하고 궁금한 거야. 자, 여러분들 누가 한번 답을 한번 해볼래요? 자, 몇 dB일까요? 몇 dB? 몇 dB일까요? 어디 갔어? 입력이 10dB고요. 게인이 24dB예요. 그럼 아웃풋은 몇 dB일까요? 어때요? 몇 dB예요? 답은 두 개 더하면 돼. 34dB야. 그냥 계산할 것도 더하기야, 그냥. 왜 더하기일까? 왜 더하기일까요? 이거 이렇게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dB 스케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자, 10 log g잖아요. 그죠? 예.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예, 여기다가 우리가 로그 이제 저기 뭐야 이렇게 할까요? 요거를 로그 스케일로 바꾸면요, db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10 log 10의 p in이 되고요. 얘는 10 log 10의 p out이 되겠죠, 그죠? 네. 잠깐만요. 자, 자,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여기 개인이 있잖아요. 개인도 내가 로그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은 10 log 10의 개인이에요, 그죠? 됐습니까? 네. 그럼 얘하고 얘 셋 사이의 관계는 뭐죠? 여기다가 이거 두 개 곱하면 두 개 더하면 두 개 더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잠깐 원래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곱하는 건데 로그는 뭐예요? 두 개 더하는 거죠. 본래는 P인하고 Pout을 P하고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P인에다가 G를 곱하면 Pout이잖아요, 곱하면, 그죠? 근데 여기는 여기다 뭘 취해줬어요? 여기다 로그 취하고 로그 취하고 로그를 취했어요. 그래서 두 개 더한 게 이게 되는 거야. 얘 더하기 얘를 하면 이 관계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리니어 스케일에서는 곱하는 거지만은 DB 스케일에서는 이걸 다 양쪽을 로그를 취해주면 얘 로그 취한 거, 얘 로그 취한 거는 두 개 곱한 거 로그 취해주면 더하기잖아요. 이게 더하기. 그게 로그 취해준 거잖아. 아웃풋에 로그 취해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아웃풋의 DB는 DB 스케일의 아웃풋은요. 인풋의 DB 스케일에다가 개인의 DB 스케일 두 개 더한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웃풋의 DB는 아웃풋을 DB로 나타내려고 하면 인풋의 DB 값에다가 개인의 DB 값을 두 개 더한 거야. 그럼 34가 아웃풋의 DB 값이야. 이해됐어요? 네. 자, 여기 질문. 자, 이거 문제 없죠? 자, 이해됐으면 손 드세요. 이해된 손 드세요. 손 들어요. 손 안 든 사람. 이현도 손 안 보여. 이지윤 이거 억지로 들란 얘기 아니야. 유동균 얼굴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네. 우리 유동균 학생 뭐야? 사람이 없어. 어떻게 된 거지? 네, 손 내리세요. 예, 다 됐어. 유동균 이제 들어왔네. 유동균, 우리 유동균 학생 지금 내가 좀 설명한 거 들었어요? 이해됐으면 손 들어요.
좀 전에 설명한 거. 유동균 학생 손 들어봐. 이해됐으면. 이해됐어요? 손 안 드네. 안 들은 거죠? 그런 것 같은데? 예. 자, 자, 일단 넘어갑니다. 자, 결론만 얘기할게, 다시. 뭐였어요? 뭐였어요? 아웃풋의 아웃풋 값, 우리 구하는 게 아웃풋 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지? 아웃풋 값을 db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인풋의 db 값에다가 개인의 db 값, 그죠? 두 개를 더하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db 더하기 db가 되는 거야. 인풋이 10db, 개인이 24db, 그러면 출력 값은 두 개 더한 건 34db야. 그러면 얘기 끝난 거야,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물어봤어요? 여기 아웃풋의 출력 값이 얼마냐 물어봤잖아요. 그럼 여러분 34db예요 하고 얘기하면 끝이야. 그런데 제가 다시 db 값 말고 리니어한 값을 몇 와트니, 아웃풋이 몇 와트니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 db를 다시 뭘로 바꿔야 돼요? db를 뭘로 바꿔야 돼? 와트로 바꿔줘야 되겠죠? 예, 그럼 db로 와트를 어떻게 바꾸지? db로 와트를 어떻게 바꾸지? 여기다 지금 뭐예요? 34잖아요. 여기 34는 10 로그 10x잖아.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10분의 3.4승이야. 맞죠? 이 계산해야 돼, 또 계산기로. 그죠? 예, 맞죠? 예, 답은 10의 3.4승 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산기 쓰기 싫어. 그죠? 예. 근데 통신 엔지니어한테 물어보면요. 34dBm이라고 그러죠. 예, 오랫동안 통신 시스템 설계한 사람들은 34dB 그러면 2500와트 금방 나와요, 답이. 아니면 2.5 킬로와트 금방 답이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릿속으로 막 뭐를 하냐면요. 이 계산은 머릿속으로 하기가 어렵잖아. 근데 이 계산 34dB는요. 머릿속 계산하기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10dB 더하기 10dB, 10dB, 30dB 더하면 40dB잖아. 40dB에서 6dB 빼면은 dB는 다 더하고 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곱하기를 로그를 취했기는 다 더하기로 바뀌는 거거든. 더하기 빼기로 바뀌는 거. 나누기는 빼기로 바뀌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34dB는요. 10dB 더하기 10dB 더하기 10dB 더하기 10dB 빼기 6dB야. 그럼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면요. 10dB는 뭐예요? 10W잖아. 또 10dB는 뭐예요? 10W잖아. 10dB는 10W야. 10dB는 10W야. 그리고 더하기는 다 곱하기거든요. 리니어 스케일에서는요. 그리고 뭐예요? 마이너스는 나누기예요. 그래서 6은 뭐예요? 6은 뭐예요? 4잖아. 4W잖아. 6dB는 4W잖아. 외우고 있으라 그랬지. 이거 세 개 외우고 있으라 그랬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6이니까 6은 4네? 4dB네? 아니 4dB가 아니라 4W네? 근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는 나누기거든요. 그래서 4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만 나누기 4니까 2500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훅 하고 머릿속으로 이걸 머릿속으로 하게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훅 하고 넘어오는 거야. 계산기에 필요 없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신할 때 이제 dB 값이 갖고 나오면요. 예, 이런 식으로 훅 하고 넘어가는 거야.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까 좀 설명한 게 이거예요. 제가 아웃풋의 파워는 인풋의 파워에다가 그죠? 예, 개인을 다 dB잖아. 본래는 곱하기잖아. 그지? 곱하기인데 로그 스케일로 바꾸면 더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하기. 그리고 이거 계산할 때는 또 10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하고 또 나누기는 빼기로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됐나요? 예.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상식선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자, 다음에 조금 더 나옵니다. 예. 시간을 좀 보고요. 시간이 벌써 다 됐어? 큰일 났다. 45. 자, 제가 이걸 조금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조금만 제가 한 5분, 10분 정도 더 해도 돼요? 문제 있는 사람 손 드세요. 빨리 급히 가야 되는 사람. 10분 내에 가야 되는 사람. 지금 당장 가야 되는 사람. 10분 정도 더 얘기해도 돼요? 제가 끝내야 돼서. 예. 자, 다음 페이지 설명을 제가 좀 이어서 할게요. 이게 같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예. 자, 단위 중에서 아까 우리가 이거 했잖아요. 리니어 스케일을 dB 스케일로 바꿨잖아요. 근데 아까 리니어 스케일 단위가 뭐였죠? 와트였죠, 와트. 근데 어떤 때는 이 값이 너무 작아가지고요. 밀리와트 단위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밀리와트 단위로. 예.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dB 스케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뭐냐면
아까 우리가 뭐냐면 이거를 뭘로 바꿔요? 리니어 스케일을 몰라 dB로 바꿨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러니까 와트 단위일 때는 dB로 바꾸는데요. 밀리와트 단위일 경우는 dB란 단위를 안 쓰고요, dBm이라는 단위를 써요. 자, 여기서 이제 요겁니다. 새로운 단위가 나왔어요. dBm이라는 단위가 뭐냐면 dB하고 다른 겁니다. dBm이라는 단위는 보내는 파워, 요 파워죠. 여기. 그래서 리니어 파워를, 본래는 그 전에 이게 와트였는데, 그죠? 예, 와트였는데, 이제는 뭐냐면 요거를 밀리와트로 단위로 바꾸는 거예요. 주어진 요 값이 밀리와트 단위로 주어지면, 그거를 로그 스케일로 바꾼 거를 우리가 dBm이라고 단위를 이제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P와트를, 이제 내가 P와트가 있으면 P와트를 그러니까 P와트가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을 나눠주면 P를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10의 3승 곱하기 P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는 10의 3승 곱하기 그러니까 1000P 밀리와트가 되겠다. 그죠? 1000P 밀리와트. 1000P 밀리와트로 바꿔가지고 로그 스케일로 바꿔주면 더 이상 단위는 이제 뭐냐면 dB가 아니라 dBm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요걸 얘기하는 dBm. 예를 들면 이거예요. 1와트는 1000밀리와트잖아요. 그죠? 예, 1000밀리와트예요. 예. 그래서 1000밀리와트, 1밀리와트를 기준으로 이제 1000밀리와트죠. 1000이죠. 1000은 뭐예요? 10의 3승이잖아요. 그러면 10의 3승을 로그치 해주면 3이잖아요. 10 곱하면 30이잖아요. 그죠? 이 단위가 더 이상은 dB가 아니라 dBm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밀리와트 단위로 바꿨기 때문에. 10의 3승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밀리와트 단위로 바꿨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밀리와트 단위를 다 바꿨기 때문에 dBm이라는 단위를 쓰는 거예요. 네, 그거 기억하시고요. dBm이라는 단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무지하게 작은 파워를 다뤄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 경우에는 dBm 단위로 나타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항상 우리는 뭐냐, 아웃풋 파워에 관심이 많아. 아웃풋 파워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인풋 파워에다 게인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인풋이 1mW야. 그리고 게인이 4야, 4. 4배란 뜻이에요. 입력한 거에 4배니까 1mW가 들어오면 4배가 곱해져서 4mW가 나오는 거야, 출력값은. 맞죠? 근데 이거를 dB로 표현해보고 싶으면 dB는 뭐예요?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dB로 바꾸고 얘를 dB로 바꾸고 얘를 dB로 바꿔야 되죠? 그죠? 예. 근데 dB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가 더하기가 된다 그랬죠? 그죠? 로그치 해주니까. 예. 그러면 1mW는 몇 dBm이에요? 밀리와트 단위니까 dBm을 쓰는 게 맞겠다. 그죠? 1mW는 몇 dBm이에요? 누가 얘기해 보세요.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여기다 뭐예요? 1을 1mW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1 나누기 1은 0이잖아. 아니 1이잖아. 1을 로그 쳐주면 0이잖아. 0 dBm이야. 그 다음에 아까 4는 몇 dB라고 그랬죠? 4는 6 dB라고 그랬죠. 약 6dB라고 약 대충. 정확하게는 6.0인데 그냥 6dB라고 생각하자고 6dB. 예, 여기 6dB야. 4는 이건 우리가 외우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지? 4와트는 6dB다. 외우고 있으라 그랬죠. 그지? 4는 6dB다. 외우고 있으라 그랬지. 4는 6dB다. 그러면 출력값은 어떻게 되냐? 두 개 더한 거거든요. 0dB하고 6dB하고 더하면 그러니까 6dB야, 6dB. 0 더하기 6은 6이야. 6dB. 자, 이때 단위가 뭐냐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거야. 1mW는 몇 dBm이라고? 0 dBm이야. 그죠? 4는 뭐라 그랬어? 6dB라고 그랬죠. 그럼 얘네 두 개 더한 거거든요, 얘가요. 근데 단위는 dBm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 단위가 다르잖아. 하나는 dBm이고 하나는 dB인데 어떻게 단위가 다른 것끼리 더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냐면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단위가 없는 놈이야, 원래.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개인이라는 거는 몇 배, 그죠? 예, 몇 배가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지? 4배가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4라는 숫자에 불과해요. 단위가 없는 거야. 다만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로그 스케일로 나타낸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로그 스케일하고 로그 스케일 두 개를, 그러니까 뭐냐면 단위는 두 개 곱하면 단위는 밀리와트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밀리와트는 dBm으로 나타내진 거야. 그러니까 4밀리와트를 그죠? 예, 10 로그 10 4를 하면 이거 계산하면요. 이게 6이야. 6 dB.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4가 뭐예요? 4가 밀리와트잖아. 밀리와트 단위이기 때문에 얘는 단위는 dBm이야. 이게 만일 와트였으면은 6dB겠지만은 밀리와트이기 때문에 얘는 단위는 dBm이에요. 제가 지금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여기 dBm이고 여기 dB인데 어떻게 단위가 다른 걸 더하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얘는 단위가 다른 게 아니고요. 얘는 그냥 배수를 몇 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단위는 뭐에서 결정된다? 얘 단위에서 결정돼. 얘가 밀리와트면은 얘도 밀리와트야. 얘가 dBm이면 얘도 dBm이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나오는 거는 6dB가 나온다는 거야. 6dBm이 나온다는 거야. 6dB가 아니라 6dBm입니다. 6dBm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다? 1mW를 집어넣으면 4mW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이번엔 개인이 두 개가 있어. 증폭을 시키고 또 증폭을 시킨 거야. 이건 넣을 때는 뭐냐? 1mW를 집어넣었어요. 1mW 0dBm이야. 그치? 여기 개인이 4고요. 또 4배가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건 4배. 또 여기는 6배야. 그죠? 예, 개인이 6배예요. 그리고 나오는 아웃풋은 몇 와트니 몇 밀리와트니 여기 밀리와트가 들어가니까 여기 밀리와트가 나오겠다. 그지? 그래서 1밀리와트가 들어가면 4가 곱해지면 4밀리와트고 4밀리와트가 들어와서 6배 곱해서 24밀리와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리니어 스케일일 경우에는 그냥 쭉쭉쭉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지? 근데 우리가 가끔은 dB 스케일로 계산해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dB 스케일로. dB 스케일로 계산하려고 그러면 자, 1밀리와트는 0dBm이지. 그지? 예, 그다음에 얘는 뭐예요? 자, 얘는 뭐예요? 4는 뭐예요? 6dB야, 그지? 예. 그래서 얘를 통과하면은 6dB가 더해지는 거야. 곱하기 안에 더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지? 그리고 6은요, dB로 바꾸게 되면 뭐야? 10 곱하기 로그 10의 6이야, 그지? 로그 10의 6을 하면 이게 약 7.78이 나오고 7.78, 7.78 dB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통과하고 이거 통과하면요. 통과할 때마다 뭐예요? 6dB가 더 여기 첫 번째 개인 통과하면 6dB가 더해지고 그 다음 또 하면은 7.78 dB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오는 놈은 어떻게 된다? 0에다가 0dBm 더하기 6dBm 더하기 7.78 dBm 더하기 다 더하는 거야. 0 더하기 6.02 더하기 7.78 더하면 13.8이 나오는 거야. 근데 13.8 dB인데요. 단위는 뭐다? 들어가는 게 dBm 단위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dBm 단위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단위가 없어요. 예, 들어오는 인풋의 단위를 따르는 거야. 그래서 들어오는 게 dBm이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dBm이다. 그렇죠? 예.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자, 이해됐으면 손 들어주세요. 손 한번 들어요. 손. 예. 좋습니다. 예. 됐어요. dBm의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그지?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요. 비슷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예. 예. 이건 여러분들 이제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 요거 연습을 해보세요. 예. 들어가는 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오는 게 뭐가 나오니 하면 10mW가 들어오면은 그죠? 여러분 보세요. 24dBm이야. 그러면 얘가 리니어 스케일로 얼마 값인지를 알아야 되지. 알면은 10에다가 10mW가 곱해갖고 하면 되거든요. 그럼 얘를 다시 리니어 스케일로 이제 바꿔야 돼. 그럼 계산기가 필요해. 근데 계산기를 안 쓰는 방법이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얘를 dB로 바꾸는 거야. 그럼 dB 더하기 dB 하면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그거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dBm이 입력이지 24 그죠? dB니까 더할 수 있죠. 그죠? 예. 더하면은 쭉 더한 거예요. 예. 더하면 얼마예요? 34dB야. 34dBm이야. 여기 나오는 게. 얘가 34dBm이라고요. 나오는 게.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몇 밀리와트인지를 알고 싶은 거야. 다시 또 변환을 해줘야 돼. 계산기가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이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24dBm을 10 더하기 10 더하기 10 빼기 3 빼기 3으로 할 수 있죠. 예. 이게 34dBm이거든요. 34dBm이 나눠 쓰면 10 더하기 10 더하기 10 빼기 3 빼기 3이야. 왜 이렇게 나눠 쓰냐면은 우리가 뭐로 알고 있냐면 10dB는 10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10dB라는 건 10이라는 거 알고 있고 10dB는 10이라고 알고 있고요. 3dB는 아까 뭐라 그랬지? 2라고 그랬잖아. 근데 빼기잖아. 빼기는 나누기지. 나누기. 빼기 나누기. 나머지는 곱하기. 더하기는 곱하기로 바뀌고 빼기는 나누기로. 3dB는 2기 때문에 2를 나눠주는 거야. 2를 두 번 나눠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만 나누기 4니까 2,500이 나오는. 계산기 하나도 안 쓰고서 여기서 나오는 거 2,400인 걸 금방 2,500mW 같은 걸 금방 아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이제 dB 스케일로 바꾸면은 이런 편리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 엔지니어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그죠? 아, 여기가 대충 10mW가 들어오면 개인이 24면은 한 2,500mW 나오는구만 하고서 머릿속으로 후훅 하고 계산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 몇 년쯤 경험이 생기면 이제 가능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거 머릿속으로 훅훅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회사를 가거나 어디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막 5년, 10년 이런 일을 막 한 사람들이 막 이제 막 얘기를 머릿속으로 막 해버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막 쫓아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지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래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저절로 하게 돼. 그죠? 예. 자, 이거 이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dBm을 원샷에 밀리와트로 우리가 결국 뭐예요? 밀리와트잖아. 그러니까 이거죠. 거꾸로 얘네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싶어. 내가 dBm을 10 dBm을 10 dBm이 몇 밀리와트인지 알고 싶을 수도 있고 거꾸로 이렇게 알고 싶을 수도 있고 거꾸로 알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dBm을 밀리와트로 바꾸는 방법이요. 예, 그러니까 20 dBm을 주면요. 20 dBm을 주면 여러분들은 금방 어떻게 할 수 있다? 20 dBm 뭐예요? 0 더하기 10 더하기 10이야. 그렇죠? 예, 0 더하기 10 더하기 10이야. 그러면은 뭐죠? 0 dBm은 뭐예요? 0 dBm은 1mW고요. 10은 10이고 10은 10이야. 더하기는 곱하기야. 20 dBm은 100mW는 금방 하는 거야. 그죠? 계산기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계산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게 되면은 dB 스케일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요. 계산기가 필요 없어. 9 dBm, 9 dBm, 0 dBm 더하기 9 dB야. 9 dB는 3 더하기 3 더하기 3이야. 3은 2 곱하기 2 곱하기 2야. 3 dB, 3 dB, 3 dB는 2 곱하기 2 곱하기 2야. 그리고 0 dB면 1mW야. 1mW에서 8을 곱하면 8mW야.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예. 자, 근데 여기 마지막이에요. 재밌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dB와트를 dB와트란 개념이 있어요. dB와트. dB와트는 뭐냐면 dBm과 dB와트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자, 요게 뭐냐면은 이런 거지. 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이제 P와트가 있으면요. P와트가 있으면 10 곱하기 로그 10에 X가 이렇게 있으면요. 예, 이게 이제 X와트가 있으면 X와트를 내가 이제 dB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와트를 dB로 해서 dB와트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파워입니다. X가 파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와트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와트인데 X와트를 dB로 바꾼 거죠. P dB가 되겠죠. 근데 단위가 와트잖아요. 그래서 dB와트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X dB와트가 있으면 자 이걸 이제 풀면 X는 얼마예요? X는 10에 P 나누기 10분의 P승이야. 그러니까 X는 10에 10분의 P승이 되겠죠. 그죠? 이겁니다. 네. 맞나? X는 제가 여기 제가 P라고 썼는데 이걸 P라고 써도 상관없겠어요. P로 쓰면 제가 그냥 X라고 얘기할게요. 이 X는 리니어 스케일이고요.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P라고 써야 되겠다. 이거지? 예. 같은 X 값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P라고 그럴게요. 예, 이걸 P라고 그러면 P와트를 이렇게 계산하면 X dB와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와트를 밀리와트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000을 곱해주잖아요. 그죠? 예. 1000을 곱하면 얘가 이렇게 되겠다. 그죠? 예. 예. 그럼 요거를 로그를 취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나요? 로그를 취해준 다음에 10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X dB와트가 주어지면요. 자, 이거 단위는 dB와트, dBm입니다. 자, 뭐냐면 X와트가 주어지면 X dB와트입니다. X dB와트가 주어지면 이걸 dBm으로 바꾸고 싶으면요. dBm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 밀리와트 단위로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30만 더하면 돼요. 30. X 값에다 30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dBW 값을 주는 거예요. 예, 몇 dBW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dBm으로 바꿔라. 몇 dBm이니 하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30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0 dB와트가 있어요. 네. 10 dB와트, 10dB와트가 아니라 제가 얘기 잘못해 10dB와트가 아니라 제가 dB 밸류로 바꿀 거니까 10와트가 있어, 10와트. 자, 이거를 뭘로 바꿀 거냐면, 뭘로 바꾸고 싶으냐면, 이거를 dBm 단위로 내가 바뀌고 싶은 거예요. 네. 바뀌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30만 더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 단위가요. 20.4가요. 20.4가 리니어 스케일이에요. 리니어. 그러니까 얼마냐면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요 dB와트 제가 방금
요 dB 와트 단위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와트로 바꾸면은 dB를 와트로 바꾼 거예요. 그죠? 바꾸려면 거꾸로 가려면 어떻게 로그 취해주면 되죠. 여기다 로그 취해가지고 10을 곱하면 dB 단위가 될 거고요. 거꾸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dB를 리니어 스케일로 바꾸면 리니어 스케일로. 그죠? 예. 근데 리니어 스케일을 밀리와트로 바꿀 때는 1000을 곱해준다 그랬죠. 그죠? 예, 1000 곱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이걸 뭘로 바꿔요? 컨버전을 해줘. 뭘로 바꿔줘야 돼? 컨버전을. 예.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꼴을 쓰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를 이렇게 화살표로 할게요. 화살표. 이게 정확하겠다. 수학적으로 여러분 헷갈릴 거예요. 이게 여기는 화살표예요. 화살표. 예, 이거는 이렇게 화살표 바꾸는 맞죠. 예. 그러니까 dB를 리니어로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에 1000을 곱하고 왜 1000을 바꾸면 밀리와트로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밀리와트로 바꾸면 이제 여기 이렇게 되고요. 수학적으로 여기 똑같죠? 예. 그죠? 이건 수학적 이 꼴이에요. 예. 그 다음에 요거를 화살표 있죠? 화살표는 뭐예요? 로그를 취해주라는 얘기예요. 로그를 취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단위가 이제는 뭐냐면 dBm이죠. 왜? 밀리와트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 x dB와트가 였는데 dBm으로 바꾸니까 어떻게 됐어요? 30을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단위는 30이고요. 예. 그래서 dB와트 밸류에다가 30만 더해주면 밀리와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dB와트가 마이너스 204야. 마이너스 204W예요. 예, 204 dBW예요. 예, 마이너스 204 dB란 얘기예요. 이거를 dBm으로 바꾸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30을 더하라는 얘기예요. 30. 30 더해봐. 마이너스 204에다가 30을 더해봐요. 얼마 나와요? 174죠. 단위가 뭐라고요? 이제 dBm이에요. 그러니까 리니어 스케일 단위는 그러니까 리니어 스케일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리니어가 dB니까 와트 단위로 돼 있는 놈을 그죠? dB 와트란 단위를 dBm 단위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그죠? 뭘로 주어진다? dB 와트 단위로 주어진 거를 30을 더해주면 뭘로 바뀐다? dBm 단위로 바뀌어진다. 그죠? 예. 됐나요? dB 와트를 dBm 단위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30을 더한다. 그죠? 왜 30이 더해지는 데는 설명은 여기 지금 방금 제가 설명을 한 거죠. 여기. 요게 그 설명이에요.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dB 스케일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 dB 와트를 dBm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dB 와트를 dBm으로 바꾸는 방법. 어떻게 한다? 30을 더하면 된다. 그리고 단위는 dBm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여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단위는 뭐라고요? 자, dB도 있고요. dB 와트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와트를 dB 스케일로 바꾸면 dB 와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dBm이 있죠. 그죠? 예, dBm은 뭐라고요? 밀리와트를 dB 스케일로 바꾼 거예요. 그죠? 예, 세 가지 관계.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dB 와트로 주어진 걸 dBm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dBm을 dB 와트로도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건 dB 와트를 dBm으로 어떻게 바꿀 건가 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자,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있나요? 질문이 있으면 해주세요. 자, 질문 있습니까? 비디오를. 자, 이게 네, 제가 원하는 게 잘 안 되는. 자, 일단 제가 오늘 필요한 얘기는 다 했어요. 여기까지요. 예, 이게 되셨죠? 예.